AI는 작성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 말인데요. 와, 이 한마디가 사실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그냥 더 빠른 소프트웨어 나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등장했다. 뭐 이런 선언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코딩 배울 필요 없나?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AI가 우리말을 다 알아듣는데 굳이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하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젠슨 황의 비전을 길잡이 삼아서 이 AI 혁명이란 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플랫폼 전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그냥 타자기 쓰다가 PC를 쓰게 되고 전화만 하다가 인터넷을 쓰게 된 것 같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는 그냥 새로운 앱 하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모든 걸 올려놓을 수 있는 새로운 땅, 새로운 판이 깔린 거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의 옛날 소프트웨어는요, 사람이 미리 짜놓은 레시피대로만 움직이는, 뭐랄까 좀 착한 로봇 같은 거였어요. 근데 오른쪽의 AI는 데이터를 막 먹으면서 스스로 배워요.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까지 다 알아듣고 지금 이 순간의 상황에 맞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종의 출현 같은 거예요. 이래서 이번 변화가 예전 PC나 인터넷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쓰는 챗 GPT 같은 AI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젠슨 황이 이걸 아주 재밌게 비유했는데요. AI 전체 시스템을 5층짜리 거대한 케이크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건 맨 꼭대기에 있는 작은 크림 장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케이크를 맨 밑바닥부터 한번 쌓아 올려볼까요? 제일 밑에 1층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에너지죠.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 위에 2층. 이 에너지를 써서 실제로 계산을 하는 엔비디아 GPU 같은 칩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칩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3층, 바로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요. 자, 이제 그 위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챗 GPT 같은 AI 모델이 학습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4층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 5층, 여기서 이제 의료나 금융 분야에서 돈을 버는 앱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층이 없으면 위층은 그냥 무너져요. 완벽하게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5층짜리 케이크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기업이 동시에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 건설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규모요? 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조 달러래요,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수천조 원이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이 새로운 인프라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건데,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요. 근데 젠슨 황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프레임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과업과 목적이라는 개념이에요. 한 10년 전쯤 기억나세요? 그때 AI가 이미지 인식하는 능력이 사람보다 더 좋아졌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들 큰일 났다. AI 때문에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다. 다들 이랬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죠. 진짜 놀랍지 않나요? 영상의학과 의사 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어요. 더 많아졌다고요. 아니, AI가 일을 뺏어간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과업과 목적의 차이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영상의학과 의사가 하는 일, 즉 과업은 엑스레이 사진 보고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진짜 존재 이유, 목적은 뭘까요?
바로 환자를 낫게 돕는 거죠. AI가 뭘 했냐면 그 단순 반복적인 과업을 대신해 준 거예요. 사진 판독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요. 그랬더니 의사들한테 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환자랑 더 많이 얘기하고 다른 의사들이랑 더 협력하면서 진짜 중요한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병원 전체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고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의사가 더 필요해진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데 이 과업과 목적 이야기가 그냥 의사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젠슨 황은 이 거대한 변화가 이제는 한 나라, 한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인 기회라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나와요. 보통 이런 최첨단 기술은 잘 사는 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들고 격차를 벌리잖아요? 근데 AI는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왜냐? AI는 역사상 가장 쓰기 쉬운 컴퓨터거든요. 여러분, 이제 코딩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말하면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의 언어, 자기 나라의 문화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국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죠. 특히 젠슨 황은 유럽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유럽이 가진 그 강력한 제조업, 깊이 있는 과학기술,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들, 이걸 바탕으로 물리적인 AI, 그러니까 로봇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난 수십 년간 소프트웨어 세상은 미국이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를 가르쳐서 현실 세계의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유럽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젠슨 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AI 무서워하지 마라. 이건 위협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남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